최근 뉴욕 타임즈에서 신호 정보로 되는 100건 이게 누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2건이 실렸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의 사상자는 수가 작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많다. 이런 게 주고요.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기타 미국과 동맹국과 관련된 것은 내용 자체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데, 미국이 도감청했다는 그 사실로 미국과 우리 동맹국 간의 이견 또는 이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친러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유통됐기 때문에 상당수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 보도한 언론조차 그것을 조작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를 했고,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팩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결과는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고, 오늘 아침에는 1차 미국과 협의한 결과 한미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수 조작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통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 경로상에서 내용이 다른 2개의 문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미국과 동맹국과 관련된 내용은 그 사안은 별 크게 없는데 대부분 이견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폭발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이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보의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손자병법의 이 구절은 대부분 아실 텐데,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적이나 적들, 이 복수로 해도 됩니다. 나 또는 우방, 우리, 대한민국, 즉 나도 정보의 대상이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적도 정확하게 알고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보의 대상 범위는 PR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보, 특히 국제적인 정보는 알아도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물 밑에서 합니다. 공개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미동맹 70주년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파도도 겪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외교고 동맹의 자세입니다. 2013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스노든이라고 하는 NSA에 근무했던 미국의 어떤 관리했던 사람이 NSA가 도감청을 하고 심지어 미국 국민, 물론 테러 의심자이긴 한데 미국 국민의 이메일까지 해킹을 해서 굉장히 파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집한 대상이 전 세계 국가 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도 포함되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다 포함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반응을 보인 나라는 2나라인데요. 러시아는 반응은 안 보였습니다. 중국은 여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우려 정도를 하고 그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독일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지 4년 후에 독일이 백악관을 도청하다가 걸렸거든요. 정보란 이런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각국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 즉 언론 보도보다는 정부 입장을 믿고, 미국 정부 입장을 믿고 일단 기다려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정보의 성숙한 원칙을 이해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되어 있던 요 폭로 문건에 언급되었던 나라들의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해서 그게 유출이 됐는지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라. 경로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보도 내용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네타냐후 총리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한 게 아니고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우방국인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튀르키예의 정부 대변인, 그리고 주미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가지고 비록 미국하고 불편하지만 그걸 가지고 미리 그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비정상적인 국가가 이국 1당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중국,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 앞제비를 하다가 호랑이 먹이가 된다. 한미동맹 아주 이간질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다. 미국과 나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당이 궁금하시죠?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어느 나라 당도, 더구나 제1당이 이 사건이 미국의 언론이 보도되자마자 주권 침해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졸속이전하니까 안보 공백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일 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있다고 호소하는 민주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거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특정인을 검열하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군에서 오랫동안 최고 계급까지 하신 분이 그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한 바람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기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대강만 이야기를 해도 훨씬 보안 관계는 튼튼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청와대는 본관 대통령 계시는 본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동들은 연결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더구나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가 철저히 시설 보안을 하던 곳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청와대는 몇십 년 동안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시설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벽을 또 다 허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용산은 기존도 좋았지만은 거기다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관리를 하는 NSC나 위기관리실은 기존 청와대에서는 반지하였거든요. 지금 지하 3층입니다. 그 EMP도 못 들어오고요. 핵폭탄을 맞아도 지하 그 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습니다. 도감청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이런 시설이 됐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노래를 1년 내내 주구장창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해당 그 국회의원님의 군 생활을 했던 때의 명예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교 관계는 팩트나 상호 국익 내 윈윈 또 양국 관계를 지키는 어떤 성숙함에서 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나 혈맹국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과연 애국과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적은 북한이고요. 비록 외교관계와 통상관계를 맺고 있지만 조중 상호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안보상 필요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보인 친북 친중을 넘어서 종북 종중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대비해서 우리 한미 확장 억제를 더 내실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현안도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익에 맞춰서 이제 대성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